안녕하세요. 네, 브랜드 온라인 SNS 콘텐츠 전문 연구소 더 콘텐츠 연구소의 박혜진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다양한 이제 브랜드 실무자들의 컨설팅 내용에서 공통적인 질문 5가지를 뽑아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면서 요즘 트렌드와 브랜드 컨텐츠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브랜드 컨텐츠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을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기획과 개발까지의 단계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. 그 안에서 어떤 점을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지 가장 공통적으로 준 질문 안에서 우리 브랜드 컨텐츠 왜 성과가 생각보다 안 나오지? 이거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첫 번째로 또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거, 컨설팅이나 아니면 기획 단계에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컨텐츠 퀄리티는 좋은데 왜 성과, 퍼포먼스로 좀 연결이 잘 안 될까요?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. 근데 사실 콘텐츠 완성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콘텐츠가 어떻게 보면 브랜드 전략과 이 맥락의 연결성이 콘텐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.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콘텐츠를 이제 정보형 콘텐츠만 막 발행하는 경우 차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또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긴 하거든요. 그래서 정보형 콘텐츠만 너무 나열하면 이것도 차별화에 굉장히 불리하다. 특히 이제 AI 콘텐츠들이 정말 많이 쏟아지면서 사실 정보성 콘텐츠에 대한 희소 가치가 이전보다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 정보성 콘텐츠 말고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차별화, 이거를 같이 엮는 게 요즘에 굉장히 많이 중요해졌습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부분 콘텐츠를 발행을 할 때 우리의 이야기만 집중을 하곤 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많으니까 사실 고객의 입장에서의 눈높이를 생각을 안 하고 공급자의 입장에서 콘텐츠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. 공통적인 문제점이긴 한데요. 사실 내부적으로 이 콘텐츠를 만들면 당연히 고객의 시선을 좀 놓치기가 쉽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기적으로 콘텐츠 자문을 받는 이 브랜드들도 있는데요. 이런 고객의 시선, 제3의 시선을 조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의 관점으로만 콘텐츠를 발행하지 않으려고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기획을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퍼포먼스가 나는 쪽으로 기획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콘텐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잘 만드는 것에만 완성도 있게만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실제로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콘텐츠의 소비 맥락을 정의를 하고 콘텐츠의 소비 여정까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렇다면 아마 성과는 좀 더 높아질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팔리는 콘텐츠. 브랜드에서는 더 많이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팔리는 콘텐츠와 브랜디드 콘텐츠 뭐 약간 분리를 해야 할까요? 라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세요.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퍼포먼스를 내는 콘텐츠가 있고 아니면 브랜딩, 브랜디드 강조하는 콘텐츠가 있는데 사실 이 두 개를 초반에는 좀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.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두 개가 같이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형 콘텐츠가 가장 좋긴 하지만 사실 이 두 개를 합쳐서 잘 나오기는 쉽진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초반이라면 성과 중심의 콘텐츠와 브랜드 자산 축적형 이 콘텐츠를 좀 구분해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가져갈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좋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콘텐츠, 성과 중심 콘텐츠는 전환을 유도하는 쪽에 좀 더 맞춰가지고 콘텐츠를 기획을 하시면 가장 좋고요. 그 다음에 브랜디드 콘텐츠는 자산 축적형이니 신뢰 축적 쪽에 조금 더 치우쳐서 발행하시면 가장 좋습니다. 그래서 이 브랜디드 콘텐츠에서는 이제 브랜드 철학이나 아니면 비하인드 스토리, 인터뷰 콘텐츠 이런 식으로 좀 더 풀어내면 좋을 거고요. 퍼포먼스 콘텐츠는 고객 후기, 사용 방법, 그리고 고객의 약간 문제점을 건드려서 우리가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해결 포인트 등을 담으면 좋습니다. 그러면 이 두 개가 섞인 브랜드는 콘텐츠는 어떤 게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타겟의 고민을 해소해 주면서 브랜드 철학도 좀 같이 녹여낸 브랜드 메시지도 같이 녹여낸 콘텐츠를 저희가 이 두 개가 적절히 섞였다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두 개가 섞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왜냐하면 퍼포먼스만 딱 겨냥한 콘텐츠는 딱 구매만 일어나고 그다음에 브랜드가 떠오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브랜딩 콘텐츠와 구매 전환 콘텐츠가 섞이는 게 가장 이제 브랜드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발행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. 처음에는 분리를 하되
나중에는 점점 섞여 가지고 구매 전환을 일으키면서 브랜드 메시지 철학까지 같이 녹여내는 콘텐츠를 기획하시면 가장 좋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게 우리 브랜드 콘텐츠 어떤 채널부터 좀 중점적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지, 아니면 어떤 채널을 먼저 하는 게 효과적일지,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 주십니다. 사실 채널을 선택할 때 도달 범위보다는 콘텐츠 소비 경험과 신뢰 축적력 기준으로 좀 더 보면 좋습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도달만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닐 수 있잖아요. 브랜드 콘텐츠라는 게 콘텐츠 소비 경험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, 그다음 또 신뢰도 어느 정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 휘발되지 않고 우리만의 자산, 콘텐츠 자산이 축적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에 추천드리는 거는 이 채널이 성장기가 아니라 우리가 좀 이제 막 진입하는 곳이라면 빠른 피드백과 실업이 가능한 SNS를 먼저 추천을 드려요.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, 뭐 틱톡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시의성 있고 휘발성 있는 콘텐츠, 그리고 좀 더 대중성 있는 콘텐츠 채널을 좀 한번 먼저 주력을 해 보시라.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콘텐츠의 자산화를 해야 돼요. 이 인스타그램과 틱톡은 물론 도달 범위를 더 많이 높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축적되는 자산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도달력보다는 우리 콘텐츠 자산을 쌓을 수 있을 만한 채널을 계속 탐색을 해서 나중에는 블로그, 뭐 유튜브, 그다음에 뉴스레터, 브랜드 미디어 이렇게 점점점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하지만 초반이라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 좀 이제 고객 빠른 피드백과 실업이 가능한 채널을 한 번쯤 먼저 해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역할을 한번 보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최초 접점, 그리고 감정을 유도하는 데 굉장히 큰 강점을 보이고 있는 채널입니다. 그래서 좀 더 캐주얼하고 공감 중심의 콘텐츠를 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블로그는 정보 신뢰나 전문성 축적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심층적이고 키워드 중심으로 좀 콘텐츠를 발행을 하면 좋습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요. 좀 더 이해 유도, 관계 강화에 좀 더 유리합니다. 그래서 내러티브 중심, 좀 더 비주얼 중심으로 가시면 더 효과가 높습니다. 채널마다 콘텐츠 포맷은 달라도 브랜드 메시지는 일관되게 가져가야지 SNS 채널 운영에서 넘어서 브랜딩까지 좀 더 잡을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네 번째, 브랜디드 콘텐츠. 어느 정도 뭐 쌓여야지 이게 효과가 나올까요?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 주시는데요. 단발성의 이런 콘텐츠로는 브랜드의 콘텐츠 자산이 축적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. 브랜드 콘텐츠는 관계 형성과 신뢰 축적의 자산이라고 보거든요.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콘텐츠 마케팅의 시초라고 불리는 더 퍼로우 그 잡지를 보면요. 그 더 퍼로우라는 농기계 그 브랜드도 어떻게 보면 이 한 번만 발행하면 콘텐츠 자산이 쌓이진 않았을 거예요. 그리고 그 매거진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을 거예요. 그렇지만 그들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일관된 톤 앤 매너로 양질의 정보를 주면서 결국에는 신뢰 형성과 관계 구축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거든요. 이런 식으로 콘텐츠 저희가 이제 실제로 브랜드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개발을 했을 때 경험상에는 그래도 3개월 내지 6개월 이상은 꾸준히 해 주셔야지 효과가 나오는 편입니다. 그리고 또 핵심 메시지가 너무 자주 바뀌면 안 됩니다. 핵심 메시지가 한 그래도 20-30 개의 콘텐츠는 쌓여야지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이 인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리즈 콘텐츠를 10개 했다고 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확확 바뀌지 않아요. 그래서 20-30개 정도는 쌓여야지 브랜드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자산도 축적될 수가 있습니다. 성과를 이끄는 브랜드 콘텐츠를 살펴보면 메시지가 꽤 일관되고 반복도 되고요. 일정한 스토리 라인이 있습니다. 콘텐츠는 하나하나가 되게 다 조각조각 같지만 모으면 하나의 브랜드의 서사가 되고 자산이 되고 핵심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. 일관된 메시지, 반복적인 노출, 그리고 구독 기반의 구조를 쌓아 놓으시면 브랜드만의 언어와 자산을 축적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렇게 되어야 이제 좀 효과가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런 질문도 많이 해주세요. 브랜드 콘텐츠에 좀 스토리텔링이 꼭 필요할까요? 콘텐츠에 스토리가 들어가야 된다. 스토리가 담겨야 된다.
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그래서 "아 우리는 사실 브랜드가 뭐 어떤 스토리를 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"라고 하시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컨텐츠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쌓여서 축적이 되고 이게 브랜드만의 자산과 브랜드만의 언어,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이 스토리텔링을 구축하는 게 소비자 머릿속에 조금 더 기억에 남게 됩니다. 사실 요즘 소비자들은 제품을 살 때 브랜드 이야기를 먼저 소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. 왜냐하면 이야기는 집중도를 높여요. 그냥 정보 전달보다는 사연이 있는 사람의 말에 좀 귀 기울이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정보의 뉴스보다는 뭔가 스토리텔링 된 서사가 있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기억을 하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브랜드 콘텐츠에도 스토리텔링을 녹여내는 게 중요합니다. 특히 이렇게 콘텐츠 과잉 시대에는 정보보다는 맥락 그리고 공감이 브랜드 선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브랜드 콘텐츠도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스토리텔링 어떤 걸 해야 되나요? 라고 했을 때 창업자의 철학 아니면 고객의 경험을 우리만의 브랜드 스토리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. 또 사내 문화, 특유의 사내 문화가 있다면 이것도 스토리텔링에 담아내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. 브랜드만의 지향점, 예를 들어서 나이키도 저스트 두 잇이라는 이런 하나의 지향점이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계속 콘텐츠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브랜드만의 언어와 메시지를 확실하게 구축을 하는 겁니다. 콘텐츠는 브랜딩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. 단순히 콘텐츠를 퍼포먼스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퍼포먼스와 브랜딩 이쪽 두 개를 같이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아마 콘텐츠 성과도 더 많이 높아지고 유의미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저희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과 실제로 저희가 브랜드 콘텐츠를 기획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지점에 대해서 5가지를 좀 뽑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. 브랜드 콘텐츠를 만들고 계시거나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뭔가 조금의 인사이트라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만약에 콘텐츠에 대해서 어렵거나 브랜드 콘텐츠의 길이 좀 막막하거나 브랜드 콘텐츠 방향성을 잃고 계신다면 저희 더 콘텐츠 연구소에 문의를 주셔 가지고 저희가 컨설팅이나 기획 또 개발까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.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